주말에 금요일날 그냥 매크로 이슈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립시다.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일단은 5월 9일이지 미국 시간 기준으로 5월 9일날 1차전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번 주 금요일날 2차전 한다 그랬으니까 금요일 기준이면은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날 2차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상황이면은 뭐 한 5월 16일 17일 정도면은 주말은 쉬어야 되니까 뭐 5월 16일에서 뭐 17일 정도면은 또 뭐 3차전 또 하겠지. 그리고 쭈쭈쭈쭈쭈 해가지고 얼마 5월 30일까지 적어도 이때까지 질질질 끌려갈 거야. 요때가 뭐 N차전이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옐런 장관이 6월 초를 D-Day라고 하는 X데이라고 하는 터지는 데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표현을 했어요. 지금 협상 같은 경우에도 뭐 6월 초, 6월 중순 말은 많지만 6월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적어도 5월 말까지는 해결책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1차전은 당연히 뭐였습니까? 신경전 으르렁했죠.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서로 그 기자님 불러놓고 이런 얘기 했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민주당 우리랑 협상을 의지 없어. 민주당도 나와서 공화당이랑 말이 안 통합니다. 빡치네요. 이러고 지나갔어요. 기자들도 오케이, 뭐 투자자들도 오케이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국내에서 1시간이면 인사하는 시간. 그죠. 뭐 대본 읽고 오늘의 일정 읽고 서로 뭐 얘기하고 허허 좋은 덕담하고 노노노. 미국 앉자마자 스타트. 우리 민주당은 이런 걸 원해요. 알지. 효율적으로 가자고. 우리 공화당은 이런 걸 원해요. 효율적으로 가자고. 효율은 무슨 효율이야. 둘 다 지 말만 하는데. 자, 우리 조건은 이거요. 누구 조건은 이거야. 우리 조건은 이거다. 다음에 보자. 그겁니다. 다음에 보자. 자, 그리고 2차전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음에 보자로 집어 던진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박하는 자료라든지 이게 왜 안 되는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협의점을 찾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추가 몇 개나 있어요. 단추가 N개 있어. 이게 단추 개수 아니야. 이게 하나 맞춰 나가면서 협의상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게 막 지금 보면은 우리 정말 아침에 빡칠 때 출근 시간인데 막 늦어가지고 늦잠 잤을 때 그 와이셔츠 단추 잠그는 거 몇 킬로 단추가 잘 안 잠겨. 이런 상황이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공사쳐 왔어. 너네는 이런 느낌이지. 근데 계속 이렇게 이 단추가 왜 안 잠겨?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이게 마지막 결론은 알고 있어. 극적 타결.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서로 무엇을 주고 받느냐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요구 조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달리할 것이고요. 뭐 섹터별로도 이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제로 본인들의 IRA 뭐 이런 적용하는 보조금 액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액수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안전 사회보장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지출 부분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축소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오가는지에 따라서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말 그대로 이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유동성이 줄어든다? 시장이 반길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과 공화당이 얘기하는 게 공화당은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라는 거예요. 시장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리고는 정부를 축소하자라고 정부의 사이즈를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게 경기 침체니 뭐니 코로나 뭐 폭풍이니 뭐니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뭘 요구해요?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길게 보시면은 정부의 기능을 줄인다라는 건 뭐예요? 내년 재선 선거에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못 쓰고 민심이 안 좋아져야 시장 중심 너네 대출해줄게. 이자 10%. 뭐 그거보다는 이거지. 말 그대로 재선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 선거 전에 돈 풀어서 표를 샀다. 미국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가 우리 민생을 좋게 내가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은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돈을 많이 풀면은 재선에 유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공화당이 돈을 줄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을 못 살게 하자, 달러를 붕괴시키자, 그게 아니에요. 재선에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바이든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내년 선거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부 중심 너네 대출해줄게. 이자 10.1%. 저 고금리가 참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저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가 돈을 더 쓰냐 덜 쓰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은 돈을 더 써야 되는 이유를 경기 침체니 IRA니 그리고는 또 미국 일자리를 늘려야 되니 친환경을 해야 되니 여러 이유를 들어가지고 돈을 풀겠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바다에 깔려있는 건 이겁니다. 재선에 유리해지기 위해서 이 확률 싸움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건드는 게 그거예요. 복지 예산 줄여라. 이거는 네가 표를 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지원금의 대상을 늘린다
줄인다든지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금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줄이라는 거야. 결과는 똑같은데 빙글빙글 어지럽다. 예. 그래서 이 결과에 주목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 흐름 자체에서 뭘 잡으셔야 되냐? 요구사항들과 요구사항이 오가는 거를 잡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이 의견을 완전히 100% 귀를 닫고 쌩깔 수는 없어요. 수용은 일부는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줄어든다,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 건드려? 소비가 줄어드는 거잖아. 지금 부채한도 협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실업수당이 많이 나오면은 그 돈으로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그리고는 많은 뭔가 소비가 발생하니까 경기가 좋을 거야. 근데 실업수당이 확 줄어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돈을 쓸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부채한도 협상의 핵심 키워드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소위 말하는 전후에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정부에서부터 시장으로 들어가는, 정부에서부터 국민을 통해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면은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더 급격히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공화당은 그걸 원하지. 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박살나는 게 아니야. 다시 부양하면 돼. 그 부양을 언제? 본인들의 선거, 이 재선을 실패시키고 공화당의 대통령이 나왔을 때 다시 경기를 끌어올린다? 그럼 공화당이 잘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부채한도 협상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금요일은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2차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 2차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냐? 똑같을 겁니다. 이거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요구사항이 조금씩 달라질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부채한도 협상이 시장을 흔들 때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하고 흔들 때는 언제? 요때가 돼야 흔들릴 겁니다.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시장이 박살나는 거는 적어도 5월 20일, 5월 25일이 지나고 난 뒤에. 테이버님 고지슬 하는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 어떻게 기준금리. 될까요? 하는 예. 설명하시는 김에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1.75% 차이의 시장 영향도 같이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제가 혹시나 누가 질문을 주실까봐 스크린샷을 미리 떠놨지. 뭐냐 그러면은 너무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려봐봐요. 이것도 같이 말씀드립시다. 우리나라 진짜 라이브 방송에 이 어마어마한 그 흐름을 잡아내는 이 네이버에 미친 성견지명. 우리 짜고 치는 질문 아닙니다. 네이버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네이버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얼마? 3.5%고요.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얼마? 3.34%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가 1.75%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화와 달러에 대한 장기 채권의 수익률 차이는 0.16, 0.156이지.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고는 이런 부분에서 기준금리가 중요하냐? 시장금리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는 시장금리라고 볼 때 일본 보시고 독일 보시고 중국 보시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크냐? 얼마 안 돼요. 엔화가 날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알겠어. 엔화가 날아가는 이유는. 그런데 지금 독일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국채가 많이 위험하냐? 그건 아니죠. 환율이 많이 흔들릴 만한 위치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금리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 그러면은, 경기가 돌아설 거냐,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 거냐, 다시 한번 부채한도 협상으로 돌아가면은 이 미국 내의 유동성이 앞으로의 미국의 경기 침체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날아갈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부채한도 협상 혹은 인플레이션 혹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서 제일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 부채한도 협상도 무엇? 유동성에 따른 무엇? 경기 침체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뭘 원해? 경기 침체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공화당은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경기가 침체되든 말든 이거는 누구 탓이야? 민주당 탓이고. 누구 탓이야? 파월 탓이야. 분명히 파월을 트럼프가 뽑은 건 맞지만, 공화당원인 건 맞지만, 이거를 파월을 연임시킨 거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는 파월과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옐런 재무장관도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오히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표 장사라는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더 유리해지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민주당 대 공화당의 이번 부채한도 협상 이슈에서 공화당 쪽으로 약간씩 이게 승기가 기울 때마다 시장이 별로 좋게는 생각 안 하겠구나. 민주당의 의지대로 계속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이게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야 이거 불확실한데요? 야 진짜로 터진다 그랬을 때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터뜨리고 가도 미국이 박살나는 거 아니니까,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셧다운 됐다 가는 거면은, 그렇다고 달러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야 씨부레 괜찮은 거 맞아? 서로 고집만 부리네? 하면서 흔들리면 언제? 5월 말부터 흔들리겠죠. 냉정하게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로 갈수록 미국 디폴트 난다고 생각을 한다. 채권을 막 던져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채권을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단기채 살 때라 그래요. 그게 진짜 웃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장을 오랫동안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어차피 이거 노이즈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거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뭐 해야 돼? 채권 매수해야 돼 라고 어제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채권은 매수네. 채권은 매수네. 오히려 CPI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로 배팅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단기물이 지금 5.5래. 매수 때려야지. 왜? 기준금리 떨어질 거니까. 장기로 놓고 보면은. 아니 2.5에서 3.5 사이로 내려갈 거 아니야. 기준금리가. 그럼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ETF가 됐든 아니면은 지금 채권이 됐든 사놔야 된다. 오히려 이게 이득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준금리를 2.5에서 3.5로 잡으면은 지금 장기채는 그렇게 매력은 없지. 얘 이미 3.5인데. 그렇게 매력은 없지. 10년물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버블이라니까. 10년물이 3까지 내려가잖아. 그럼 걔 버블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 날아갈걸? 왜? 채권을 사도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부채환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 포인트는 잡으세요. 공화당이 뭔가 승기를 잡을수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거는 정치와 경제가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긴 시계열로 선거까지 보셔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비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한도 협상 대한 전망.